안녕하십니까. 연세 메디노블 클리닉 원장 이만석입니다. 최근 미용 시장에서 PLLA, PDLLA 같은 폴리락틱 애시드 성분 주사들이 정말 다양해졌죠. 하지만 시장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현미경 분석과 최신 논문을 바탕으로 스컬트라부터 주베룩, 올리디아, 가나V라는 제품까지 주요 제품들의 물리적인 특성과 분해 메커니즘을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장의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죠. 스컬트라는 입자가 날카로워서 부작용이 많다는 그런 마케팅용 멘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현미경으로 본 스컬트라는 날카로운 파편이 아니라 표면이 아주 매끄러운 강화 유리 조각이나 납작한 사탕 같은 불규칙한 조각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불규칙한 모양이 표면적을 넓혀서 콜라겐 생성에 장점이 됩니다. 조직 안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타겟층에 딱 고정되는 벨크로 효과도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주입된 후에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또한 구형보다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콜라겐 생성 자극이 더 효율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단하기 때문에 한 번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겉에서부터 서서히 녹아 들어가는 표면 침식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매우 길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지난 20년 이상 쌓인 스컬트라 관련 데이터의 결론입니다. 주베룩은 부드러운 스펀지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베룩은 PDLLA 성분으로 스컬트라하고는 약간 성분이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100% 무정형인 스펀지공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결정체가 아니라 스펀지공처럼 말랑말랑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스컬트라하고는 달리 입자 내부에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스펀지에 물이 젖는 것처럼 입자 내부로 쉽게 침투해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분해가 되는 벌크 침식이 일어납니다. 이 방식은 엘란세하고도 비슷한데요. 이 벌크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스컬트라처럼 서서히 녹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녹기 때문에 녹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애시드 덤프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한 후기 염증 반응 같은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엘란세도 마찬가지지만은 후기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에 분해되다 보니까는 스컬트라보다는 유지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올리디아는 스컬트라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스컬트라가 환율 때문에 수입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올리디아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리디아는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유럽에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리디아는 균일한 PLLA를 표방합니다. 성분과 분해 방식은 스컬트라와 동일하지만 입자 크기를 아주 고르게 걸러내는 공정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올리디아 365는 올리디아에는 세 가지 제품군이 있거든요. 올리디아 120, 올리디아 240, 그 다음에 올리디아 365는 스컬트라와 한 바이알당 순수 PLLA 함량이 정확하게 150mg으로 일치하는 1:1 대응 모델입니다. 스컬트라의 검증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일정한 입자 분포를 원하는 원장님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입자 파우더가 1000개가 있다. 그랬을 때 스컬트라는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의 분포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근데 올리디아는 그 양 극단에 있는 거를 채로 걸러서 조금 더 그 사이즈가 균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입자들이 작은 거는 더 빨리 없어지고 조금 더 큰 거는 좀 더 오래 지속되고 그래서 그 효과가 천천히 오래 지속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V는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가나V 중에서 가나V가 제품이 바디용으로 출시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얼굴용으로 출시된 것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거는 얼굴용만 허가를 받았고요. 바디용은 아직 허가가 받지 않았고 해외 수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컬트라 대비 약 40%나 더 많은 PLLA 210mg이 한 바이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주 두껍고 또 구멍이 있고 그러면서 빛이 산란되기 때문에 약간 검게 보입니다. 결정 자체는 스컬트라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결정성이 더 높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구멍이 있으면서 단단하기 때문에 현무암처럼 조각조각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부서지면 표면적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래그멘테이션, 마이크로 파편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덕분에 초기 콜라겐 반응이 매우 강력합니다. 다만 입자가 거칠고 빨리 분해되는 것 때문에 산성 물질 방출이 한 번에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위에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넣어주는 숙련된 테크닉이 요구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입자의 다공성 유무가 표면에서 녹을지 안 녹을지 전체가 한꺼번에 부서지면서 녹을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를 비과학적으로 비방하는 주장들은 이제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스컬트라는 안정적으로 천천히 녹으면서 한 번에 많은 산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조직에 부담이 없이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컬트라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효과, 10년 이상의 안전 데이터 확보를 특징으로 할 수 있겠고요. 올리디아는 스컬트라의 메커니즘을 계승하면서 입자 균일도를 높인 제품이고 스컬트라하고 스펙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가나부이는 강한 초기 반응 때문에 좀 더 강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 바디라든지 두꺼운 피부에 적합합니다. 얼굴용으로 나온 가나부이라 할지라도 바디에 사용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주베룩은 얇은 피부나 좀 더 짧은 주기의 시술에 적합합니다. 저희 병원은 주로 스컬트라를 하고 다른 제품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품을 해보고서 효과가 별로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물어보면은 되게 좀 신생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좀 미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스컬트라를 17년째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지 시술 테크닉이 아무래도 점점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딱 봤을 때 그 얼굴에 맞는 디자인을 스스로가 습득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컬트라 한 바이알을 하더라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비가 다른 곳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2, 3천 원짜리 헤어커트하고 2, 30만 원짜리 헤어커트하고 다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제품들을 비교를 해봤고요. 이런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가능합니다. 마치 의사 교육 영상처럼 됐는데 제품을 선택하실 때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